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해 중요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는 제가 지난 강의 다 하려고 욕심 부려봤던 한해, 그다음에 습해까지 볼게요. 한해, 가뭄해, 원인은 토양 수분이 부족해서 가물어져서 작물체 내 수분이 부족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배 환경에서 토양 다음에 수분 했었죠. 그때 뭐 배웠죠? 수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했던 거. 수분의 기능 배웠잖아요. 각종 용매, 녹이는 거. 우리 용질 용매 배웠잖아요. 또 각종 매개체, 분해 합성, 또 동화물질 전류 배우셨죠? 네, 체온 유지. 근데 지금 작물체 내 수분이 부족하대요. 그럼 뭐예요? 수분의 기능 밑에 있었던 그런 것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바로 밑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다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네,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고요. 또 광합성이에요, 여러분. 광합성의 재료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부족하대요. 토양이 가물어서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결합수가 많아진 거예요. 토양 입자의 결합수. 흡수를 못해요. 재료가 부족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해지나요? 포도당이 탄수화물로 표현할게요, 저 이제. 네. 탄수화물이 부족해지겠죠. 네. 동화물질이 생산량이 적어지겠죠. 그쵸? 자, 얘는 산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얘가 부족해서 이번엔 얘 양 자체가 줄어들어서 호흡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쵸? 빨리 소모되겠네요. 양도 적은데. 특히 가뭄해는 주로 고온기에 나오겠죠. 우리 온도는 저희가 교재 양은 작았지만 다 참여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 더 커진다. 광합성보다 호흡이 더 많아진다. 호흡, 얘를 자꾸 분해하는 거잖아요. 아니, 만들어지는 것도 적은데 호흡이 커가지고 얘가 더 빨리 소모가 돼요.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부족으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얘의 부족, 동화물질의 부족.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동화물질에서 당분과 전분에 대해서도 배웠네요. 하나를 더 배운 거예요, 우리. 당분은 물에 잘 녹는 거, 그쵸? 얘는 잘 응고되거나 그러니까 굳는 거, 잘 굳는 거, 잘 안 녹아요, 얘는. 얘는 분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당분이 주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뭐의 주된 역할을 한다. 단백질 합성의 주된 역할을 하잖아요. 식물이 흡수한 이거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얘를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 외에도 다른 것도 만들지만 우리는 그냥 단백질로만 보자고요. 얘가 부족해요. 얘도 부족하고 자체 얘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는 수분도 부족해요. 얘 합성이 안 돼요. 합성이 안 돼요. 자, 하나 더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오르락 내리락 만드는 각종 매개체, 용매인 수분이 부족하니까 전류도 안 되고, 우리 동화물질의 전류 배웠잖아요. 얘도 줄어들고, 그 중에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당분이 줄어들면 단백질 합성도 안 되고,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위에 올라가서 합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된대요. 합성이 안 된대요. 합성이 저해야 된대요. 같은 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를 질산태 또는 얘를 암모늄태 또는 암모니아태 이렇게 불렀어요. 그 중에서 얘가 쌓여요. 식물체대에. 암모니아가 증가한다. 암모니아가 증가한다. 병해에
병해가 유발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분이 없으니까 동화물질 전류가 안 돼. 재료가 부족해서 덜 만들어져. 온도가 높으니까 호흡에 의해서 소모되는 것도 많아. 얘가 부족하니까 얘도 줄어요. 얘가 부족하면 단백질도 합성이 잘 안 돼요. 합성이 안 되니까 암모니아 상태 그대로 쌓여요. 암모니아가 체내에 쌓인다. 병해가 유발된다. 그래서 표현을 시험 문제에서 표현을 뭐지? 이걸 우리가 하나로 알자고요. 하나로 알자고요.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분 부족 봤어요. 작물 재배와 한해 작물 체내 수분 함량이 감소한다. 당연히 위조 건조되어 고사한다. 작물 체내의 수분이 제한인자가 돼. 우리 제한인자 뭔지 배우셨어요. 네. 다른 게 아무리 충분해도 하나가 부족하면 그게 좌우하는 거 제한인자. 이 밑에 생리작용의 저해, 강합성 감퇴, 재료가 부족하구나. 이건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아니 합성이 안 돼서 단백질 자체가 부족해요. 근데 얘네 또 소모가 증가한다? 여러분 호흡은 뭐다? 소모시킨다. 지난 시간에 산소랑 반응해서 분해되면서 소모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흡기질. 그쵸? 호흡기질, 주된 호흡기질, 탄수화물이지만 제가 탄단지. 그쵸? 이 친구들도 호흡기질로 쓰여요. 네. 아니 부족해요. 얘도 부족해요. 그러면 가뜩이나 부족하니까 더 막 소모시켜요. 나머지 호흡기질도 소모가 확 증가하겠죠. 지금 부족한 데다가 온도까지 높아요. 호흡작용, 광합성보다 더 고온에서. 네. 오케이. 자, 작물 재배와 내건성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해에 있어서 웬만하면 생식생장기가 약하다. 그래서 감소분열기란 용어 또는 개화, 결실, 화성, 수정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 취약하다. 그쵸? 그럼 반대로 영양생장기가 강하다라고 우리는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왜 막 이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재배학만 진짜 100강 들으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생식생장기가 약해. 제가 반대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영양생장기가 내건성 강하다. 화곡류라고 나오기도 하고 벼라고 나오기도 하겠죠. 자, 어떤 데가 더 약하대요? 강함 정도 아니에요? 약한 정도? 감소분열기가 더 약하대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영양생장기를 일단 분할기에서 한번 끊어보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막 정직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구나.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감소분열기가 더 약하고 유숙기가 뭐죠? 유숙기? 결실기 중에 초기 단계였잖아요. 분할기까지 그 다음에 결실기까지가 생식장이었잖아요. 생장 기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거 구분하시면 되겠고 질소 과다시에 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장지배랑 비슷하다 그랬죠? 웃자라요. 가뜩이나 수분이 부족한데 웃자라요. 올라가는 수분도 없는데 입만 많아져요. 그렇죠? 네. 지금 작물 재배와 내건성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질소 비료를 회피해야 되겠네요. 네. 또 칼륨도 결핍됐어요. 이거는 삼투압이 저하되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안으로 물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봤습니다, 우리. 네, 이렇구나. 여기는 그냥 이 정도, 요 화곡류 이 정도 좀 많이 나오고요. 보실까요? 밀식을 피하고 똑같은 말. 질소 과다 피하고. 이게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밀식, 그다음에 질소 비료. 얘네들은 항상 회피. 왜요? 경합하니까. 내건성 조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화라는 말 배웠죠? 경화. 미리 불량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 종자 쪽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건조 환경에서 재배되면 경화돼서 내건성이 강화된다. 휴립.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다가 재배하면 휴파. 그러면 고랑에다 재배하는 방법 또는 일항을 넓게 만드는 고랑하고 높이를 같게 만드는 평이법보다 내건성이 약해진대요. 땅에서 가뜩이나 수분이 부족한데 더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 요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원리 되는 것들 알아놓으시고 내건성 강한 작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내건성 강한 작물, 그다음에 내동성 강한 작물, 내습성 강한 작물 이런 작물들의 특징이 나올 때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데 특히 이제 뭐 세포, 뭐 원형질, 뭐 어쩌고저쩌고 나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지난 강의에 제가 초록색 칠판에서 말씀드린 거 그런 때 쓰이는 거예요. 자, 세포적 특징 볼까요? 지금은 내건성이에요. 내건성. 세포 내 원형질과 양분의 비율이 높다. 원형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세포 안쪽에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분의 비율이 높대요. 수분 보유력이 좋대요. 수분이 안 빠져나간다. 강한 작물. 세포 크기가 작고 기동세포가 발달했다. 이런 거 말 바꿔 나오면 기동세포가 뭔가 봤더니 교재에 여기 있습니다. 기동세포, 운동에 관여하는 세포, 운동, 팽압, 막압, 각종 식물체 내에서의 모든 운동. 여기 팽압이 변하고 팽압 변화에 쉽게 축소되거나 확대된다. 이런 게 발달해 있대요.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삼투압이 높고 강한 작물,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겠죠. 물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수분 농도 아니에요. 구분하시고. 세포 내 효소가 활성화돼 있대요. 활성화. 자, 기동세포 정리하셔야죠. 여러분은 암기하시려면 효소 이 친구들이 활성화돼 있대요. 운동세포 효소는 뭐였어요? 각종 반응을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원형질의 점도가 높고 응고가 적으며 원형질의 투과성이 크다. 투과성이 크다. 수분이 우리 반투막 했잖아요. 반투막 수분을 끌어들이는 거. 그 투과성이 크대요. 이거 뭐 수분 보유력이 좋음. 이거하고 이거를 같은 말로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카테고리로 묶으셔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점도가 높고 응고가 적으며 이런 것도 응고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나중에 우리 고운해란다. 응고가 되는 거 우리 동해, 상해 이런 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구분해 두세요. 그다음에 형태적으로 중요하죠. 작물의 표면적, 체적, 잎의 크기가 작고 잎맥과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고 이건 뭐예요? 수분이 가는 경로가 많다. 잎 조직이 치밀하고 자, 기공의 수가 적고 크기가 작고 여기 세포 크기가 작고 다 작고 치밀하고 기동세포가 발달해서 이 밑에서 기동세포 팽압과도 관련이 있다 했었죠. 운동세포잖아요. 탈수되면 표면적을 작게 만들어요. 뭐예요? 증산을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감소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지상부에 비해 뿌리가 발달했고 다육화의 경향이 있다. 이건 뭐 사막 선인장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발달한 거, 그다음에 웬만하면 다 작은 거, 내건성 강한 작물. 자, 생리적으로 이건 뭐 보시면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당분, 호흡기질 손실이 적고 또 얘를 합성을 얘가 많아지면 단백질이 합성 잘 된다는 거잖아요. 저 원료였잖아요. 합성하는데. 좀 전에 봤습니다. 내건성 강한 작물의 특징 암기하시고요. 여러분 요런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이 친구들은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까 내 습성이 강한 작물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세포와 수분 이동 우리 했던 거 이거 복습입니다. 이거 복습. 알겠습니다. 자, 대책 나왔습니다. 대책이 제일 중요해요. 한 해래요. 수해면 뭐였어요? 배수가 기본이었잖아요. 산소하고 그렇죠. 한 해는 빨리 관계해줘야죠. 물 줘야죠. 물.
그리고 건조기에 충분히. 그다음에 항상 나오는 거 강한 품종, 저항성, 내건성이 강하다, 뭐 아니면 한 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밀식 무조건 억제. 밀식과 아까 연결 지은 거 질소 비료 억제. 회피. 입단화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질, 각종 양분 빨리 공급해라. 네.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드라이파밍은 약간 다른 의미긴 하지만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네. 피복, 그렇죠? 증산 방지에 있었어요. 피복, 멀칭 뭐 같은 의미로 보시고. 중경, 제초. 여러분, 제초 하면은 우리 잡초에서 배웠지만 방제법 뭐였죠? 작물하고 경합이었잖아요. 경합. 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작물하고 양수분의 경합이 있었잖아요. 경합. 증발 억제제,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무조건 뭐 인위적인 거 화학물질 쓰면 안 좋다가 아니라 착과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포 있었지만 증발 억제제도 살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증발 억제제로 나오기도 하고 아예 OED 유액으로 나오기도 해요. 막 이런 옥신의 제초제 뭐 이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와요. 네. 얘들을 식물 옆면에 살피해도 된답니다. 자, 중경, 토양을 심경이 아니라 네, 긁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토양의 모세관, 모관, 수분이 이동하는 거, 그걸 절단시켜서 수분 증산을 경감시킨대요. 이렇구나. 자, 드라이파밍 또는 건진옥법 가끔 묻는 거 나옵니다. 가끔. 뭔가 봤더니 인위적으로 물을 주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전제 조건. 연간 강우량이 적은 지대에서 강우량이 워낙 적대요. 그럴 때 적은 양의 빗물이라도 일단 오면 충분히 흡수시키고 증발되는 거를 막아서 토양 수분의 증발산을 최소화시켜서 그래서 이용하는 그걸 드라이파밍이라고 한대요. 그럼 빗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드라이파밍이라 한대요. 가끔 묻습니다. 네. 건지농법, 드라이파밍 둘 다 종종 나와요. 자, 습해 볼까요? 습해. 토양 수분의 과잉. 우리 수해하고 확실하게 구분되시죠? 수해는 식물이 물에 잠긴 거예요. 뭐 머리 끝까지 관수든 아닌 침수든. 근데 지금은 토양 속에. 자, 그러면 여러분 토양 속에 산소 부족. 우리 무조건 물은 산소 부족. 토양 속에 지금 산소가 부족하대요. 그럼 뭐가 문제 생길까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가 재배 환경에서 제일 처음에 많이 배웠던 저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뿌리의 생육장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뿌리에서 양수분, 무기 양분부터 다 흡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럼 뭐, 네. 자, 작물의 토양 최적 함수량은 작물에 따라 다르나 우리 이거 배웠네요. 일반적으로 최적 함수량 뭐죠? 최대 용수량이 60에서 80% 범위? 복습. 포장 용수량, 최소 용수량, 그렇죠? 얘가 최적인데 얘를 넘어서는 토양에 지금 수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토양이 과습한, 이렇게 과습하다면 여러분 그럼 이거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준. 네. 뿌리 흡수작용은 일시적으로는 물이 많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증대하지만 곧 산소 부족으로 인해 뿌리 자체가 생육이 저해되면서 잎에서부터 위로 이제 못 올라가요. 뿌리가 지금 생육장애가 생겼으니까. 위조, 황변하는 증상이 올라가 마침내 고사한다. 황화고사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네. 과습한 경우에도 결국 우리는 뿌리가 생육이 안 되는구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위로 못 가는구나. 토양 산소 부족 나오잖아요. 산소 부족. 식물 뿌리 호흡. 뿌리의 호흡작용 저해. 그러면 무기 양분 수분 못 올라가고 얘네들이 양수분이 못 올라가면 세포 뭐 다 안 되고 결과적으로 재배하기 끝은 항상 수량이 감소해요. 네. 자, 지온이 높을 경우 이거 한번 볼까요? 지온이 높대요. 토양 과습은 토양 미생물에 의한 환원성, 일단 여기 미생물에 의한 환원성 유해 물질 황화수소 생성 원인으로 피해를 증가시킨다. 과습이 미생물에 의한 환원성 유해 물질 황화수소 같은 거 그거의 생성 원인이래요. 이거 한번 볼까요? 미생물의 존재 가치는 우리한테는 뭐다? 유기물을
그렇죠.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 했어요. 토양 구성 성분 중에 하나로까지 배웠잖아요, 우리가. 저온일 경우, 그다음에 고온일 경우 한번 볼까요? 온도만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저온이에요. 추워요. 얘네들이 활동이, 미생물 활동이 저하돼요. 잘 뭐 활동을 못해요. 자, 고온이에요.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요. 이건 촉진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활동이 촉진돼요. 촉진. 네. 미생물이 너무 활발하게 지나치게, 그럼 뭐가 생기죠? 미생물 호흡하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산소 부족, 작물 뿌리가 들이마실 산소도 부족한데 고온은 촉진시켜요. 미생물의 호흡도. 미생물의 활동이 촉진된다는 건 미생물이 많이 호흡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산소가 더 부족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미생물은 지금 기본 바탕이 산소 부족이에요. 네. 그럼 미생물은 아니 지금 산소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배웠어요. 지난 시간엔 무기호흡, 그전에는 제가 현기호흡, 현기성 세균 이런 거 했어요. 즉 산소가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하는, 이제 우리 그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 호흡기질 배웠죠. 산소가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하는 호흡을 해요. 다른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이런 것에서 이런 걸 자꾸 떼버린다고요. 그쵸? 떼버려요. 이런 호흡을 해요. 그럼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금 이런 조건에서 발생하는 거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얘가 자꾸 탈질되죠. 얘가 식물체로 올라가서 단백질로 합성돼야 되는데 얘가 떼버리니까 탈질돼 버려요. 식물체 이거 잡아왔는데 탈질 세균,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얘가 부족해지니까 단백질이 또 부족해지죠.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단백질은 또 뭐다? 탄단지 했잖아. 탄단지. 호흡기질 중에 하나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호흡기질인데 지금 계속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미생물이 활발해지니까 산소가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한 호흡을 해서 얘가 떼지니까 공기 밖으로 달아나는 탈질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단백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지고, 호흡 기질인데 얘를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작물은 얘가 부족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흡도 안 되고, 호흡이 안 되면 다른 걸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다 생성이 안 되는, 뿌리로부터 양수분이 올라가야지 식물이 잘 자라서 광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유기적으로 계속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지금 본 거는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얘가 현기적인 호흡, 산소가 아닌 다른 걸 이용하는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탈질 현상과 결과적으로 단백질 분해 합성 저하와 그다음에 호흡기질의 탄수화물 당의 급격한 소모와 이런 걸 본 거예요. 네. 탄수화물 당의 급격한 소모 이런 걸 본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환원이란 거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보자고요. 산소를 잃는 걸 우리 환원이라 하기로 했잖아요. 뭐 수소, 전자 우리한테 관계 없어요. 산소를 잃는 게 우리한테는 환원이에요. 그럼 미생물이 자꾸 산소를 빼먹으니까 얘뿐만이 아니라 뭐 망간, 철화합물 이런 데 산소를 다 빼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양이 환원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미생물은 토양도 환원시키는구나. 토양도 환원시키는구나. 그러면 미생물에 의해서 환원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환원된 물질들, 산소가 떼져 있는 물질들. 이 물질들은요, 또 다른 데서 산소를 뺏어와요. 자, 얘가 환원 물질에 미생물에 의해서 환원이 됐어요. 산소가 지금 뺏겼어요, 미생물한테. 다른 데서 산소를 뺏어와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산소가 있죠. 그럼 뭐가 돼요? 얘는 산화가 돼요. 다른 거를 산소를 뺏어와서 지는 산화가 되고 산소를 얻는 거. 다른 거는요, 환원되죠. 그렇죠? 산소를 뺏겼잖아요. 다시 미생물이 산소를 자꾸 뺏어와요. 토양을 환원시켜요.
그러면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가 있었다가 뺏겼어요. 그럼 얘는 또 다른 데서 산소를 뺏어와서 지는 산화가 되고 다른 거를 환원시켜요. 그걸 환원성 유해 물질이라 해요. 다른 거에 자꾸 산소를 뺏어오는 거. 지는 산화가 되고 다른 걸 환원시키는 거. 또는 뭐 환원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해되시죠? 네. 대표적인 게 수소예요. 수소. 근데 얘가 황하고 결합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 돼버려요. 자, 우리 다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토양이 과습하다. 고온이구나. 미생물 호흡. 활발히 활동하면서 호흡도 증가되는구나. 가뜩이나 과습해서 산소가 부족한데 미생물에 의해 산소를 더 뺏기는구나. 미생물은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만 봤는데 자꾸 산소를 떼먹는 혐기적인 호흡을 하면서 토양을 환원 상태로 만드는구나. 산소를 뺏는구나. 그럼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를 뺏긴 물질들이 다른 데서 또 산소를 뺏어오는구나. 그게 환원성 유해 물질인데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황화수소는. 대표적인 게 수소구나. 얘가 황하고 만나면 굉장히 안 좋은 게 되나 보다. 황화수소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수소 있잖아요. 수소. 얘 황이잖아요. 황. 우리 무기원소에서 배웠던.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두 포인트에서 본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본 거고 하나는 산소가 부족해서 이 원인이 얘가 올라가서 단백질 합성해야 되는데 단백질 합성도 안 되고 호흡기질인데 그럼 얘가 부족하니까 얘 더 많이 쓰일 것이고 가뜩이나 부족한데 아까부터 계속 같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객관식에서 맞는 답 고를 확률이 많으신 거죠. 오케이. 황화수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엔 내 습성이 강한 작물의 특징 볼까요? 강한 작물이래요. 강한 작물. 그러니까 환원성 유해물질 이제 뭔지 보셨죠? 이 수소 안 좋은 애구나. 황하고 만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요. 한글로 정직하게 황화수소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여러분이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들은 꼭 제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황화수소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파란색이에요. 곧게 뻗은 직근성 작물이 많다. 뿌리에 피층 세포가 직렬이다. 여러분 우리 식물의 조직 배우셨죠? 네. 조직. 분열 조직이 있다. 아니 뭐 세포. 그다음에 조직, 기관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 분열 조직이 있다. 분열 조직은 뭐가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거? 대표적으로 생장점. 그쵸? 이거 위 정단 분열 조직이라 했잖아요. 키를 자라게 하는 거. 정단 분열 조직. 또요. 살찌게 하는 거. 형성층. 그쵸? 측생 분열 조직. 근데 벼 같은 거는 옆으로 살 안 찌고 마디를 신장시켜서 절간 분열 조직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또 조직이 뭐가 있었죠? 분열된 세포가 이제 나중에 성숙한다 그래서 성수 또는 후생 조직 했잖아요. 그죠? 조직. 기억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우리는 이걸 지금 나오기 때문에 표피 조직을 말씀드렸어요. 식물의 표피, 피부, 그 안에 꽤 두꺼운 세포층이 있어요. 얘를 피층 조직이라 해요. 피층 조직. 표피 안에 있는 피층 조직. 9회, 10회 시험이었나요? 갑자기 막 여러분한테 낯선 인지질에 어쩌고저쩌고 이중층을 형성하며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던 낯선 용어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피층 조직이 직렬로 돼 있대요. 가만히 생각해보자. 직렬로 돼 있대요. 이렇게. 피층 조직의 세포층이 직렬로 돼 있대요. 세포층이. 그러면 공간이 많아서 꼬여있을 때보다 공간이 많아서 공기가 유통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증가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촉진되는 거예요. 공기가 이동할 공간이 많다. 이 조직 사이사이에. 이걸 다른 말로 직근성 작물은 뿌리의 피층 조직
박비층 세포가 직렬로 돼 있다. 왜? 공기가 유통, 통기가 좋다. 그래서 아까 나왔어요. 통기계가 발달했다. 통기계 뭐였죠? 뭐에 나왔죠? 벼. 제가 규소와 관련돼서 규질화까지 했죠. 이어지잖아요. 목질화 정도가 크다. 목질화, 나무처럼 단단해졌다고요. 규질화, 목질화. 이어지잖아요. 그쵸? 오케이. 단단하면 뭐 유해물질 이런 유해물질이 있어도 이게 유해물질이 이 저항성이 크다가 또 연결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또 천근성 작물이 많다. 아니 설마 내습성이 강한 작물인데 지금 산소가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심근성 작물이 많다. 이거 정답하실 분 없죠. 산소 부족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물 하면 산소 부족, 습해 수해. 밑으로 갈수록 산소 없어서 토양은 환원 상태가 된다. 그래서 어두운 색에서 허여멀건 환원, 회색, 희읒까지 했잖아요. 그쵸? 네. 환원, 산소가 없음. 그러니까 천근성, 대기랑 이렇게 많이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표층토가 많다. 자, 잎에서 뿌리로의 산소 공급 능력이 좋다. 이거는 통기계가 발달했다. 또 네. 여기 나오네. 통기계가 발달이 있으므로 산소 공급 능력이 좋다. 네. 여러분 이걸 다 암기거리로 하시면 못 외워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내용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자, 내습성이 강한 작물, 약한 작물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괜히 죄송한데 암기하셔야 돼요. 내수성, 내습성, 내건성까지 했죠. 그 친구들은 키가 크고 작고로 대략 나눴어요. 물론 돌연변이처럼 빠져나오는 다른 작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카테고리를 대략 나눴는데 얘는 그렇게가 안 돼요. 그나마 나누면 이 정도. 그나마. 자, 이 중에서도 포도, 올리브, 감, 그리고 인과류, 과수 이쪽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설마 벼 항상 담수 상태에 있는데 내습성이 약하다고 하실 분은 없으실 거고 그다음에 가지, 오이, 또 토마토, 고추도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작물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책 나왔네요. 중요한 대책. 당연히 빨리 토양 수분 과잉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긴 거니까 배수해야 되겠죠. 배수. 네. 배수법. 재배. 저항성 강한 품종. 또 뭐를 회피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대책 쓰세요. 그럼 두세 개는 무조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질소, 과다 회피. 또요. 밀식 회피, 밀식과 질소는 무조건 회피. 그다음에 칼륨, 인산. 또 아까 규산도 있었죠? 석회, 아까 나오잖아요. 회피할 거, 시용할 거. 네. 근데 이제 또 나오네요. 황산근을 쓰면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 수소가 대표적인 환원성 물질인데, 다른 물질을, 산소를 뺏어오는 물질인데, 얘가 황과 만나면 황산근 비료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치사하게 얘를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무황산근 비료의 회피 또는 시용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황산근은 회피, 무황산근은 당연히 왜 회피해요. 그쵸? 오케이. 그다음에 미숙 유기물, 미숙이 왜 안 좋다 그랬죠? 쟤는 아직 분해가 안 됐어요. 그럼 미생물이 막 분해해야 돼요. 그쵸? 습답에서도 미숙 유기물 안 좋다 나왔어요. 특히 고온기에 환원 상태 같은 내용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미생물이 산소를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 뺏는다. 산소 부족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까 봤어요. 그 다음에 일항 만들기, 휴파 아까 건조해, 한해일 때 안 좋았죠. 근데 지금은요. 여기 수분이 꽉 차 있어요. 일항 세우고 여기 하면 그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요거 휴파 정도는 꼭 알아 놓으셔야 되고 객토, 환토, 심토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심경, 객토, 환토, 심경의 경우에는 항상 좋지는 않아요. 이제 밑에 있는 유해물질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객토, 환토는 무조건 객토, 환토. 그리고 유기물, 유용 유기물이겠죠. 근데 여기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 토양에 뭐를 시용한다. 칼륨, 인산, 석회를 시용한다. 무황산근 비료 오케이 했어요. 근데 여기 유기물, 미숙인지 완숙인지를 봐야 돼요. 미숙이면 안 되는 거죠.
미생물이 분해해야 되는 건 산소 잡아먹으니까 완숙은 괜찮은 거죠. 이미 분해돼 있으니까 영양분이잖아요. 분해돼서 무기성분 되잖아요. 그렇죠? 입당 구조 형성, 통기성, 투수성 결과적으로 얘죠. 얘. 과습으로 인한 토양 통기. 네. 그 다음에 급한 경우에는요. 연면 시비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연면 시비 딱 타겟해가지고 잎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표충 시비 뿌리를 가까이로 아까 천근성이 더 좋다 그랬죠. 내습성 강한 작물은. 네. 여러분 요거 중요하죠. 대책이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습해가 항상 더 말썽이 되는 건 2차 이런 전염병. 환원성 유해 물질 무황상근 황상근 비료 회피 무황상근 오케이 떠오르시고 수소가 남을 환원시키는 거구나. 네. 우리는 그냥 원인은 미생물이구나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메탄가스는 요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환원성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지는 산화되는 유해 물질이구나.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또 뭐 많죠. 근데 괜찮아요. 여기 냉해, 열해까지만 조금 복잡한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각종 재해 그때마다 정리해 놓으시고 제가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는 반복해서 보시고 중요한 건 카테고리를 묶어 놓으셔야 돼요. 꼭 순서대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카테고리를 화살표대로 해놓으시면서 묶어 놓으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